다음 문제는 이제 질량이 m인 사람이 질량이 4m인 자 여기서 정지에 있고 길이가 얼마예요? l인 때문에 왼쪽 끝에 서 있다가 오른쪽으로 달려간다. 자 사람이 오른쪽 끝에 멈췄었을 때 이 뗏목이 밀려간 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전제 조건 한번 보세요. 단 뗏목과 물 사이에 마찰은 없다라고 가정한다 이랬죠. 그러면 자 개를 설정을 할 거예요. 개를 이런 문제는 전형적으로 개를 잘 설정해야 되죠. 뭐라고? 사람하고 뗏목하고 하나의 개로 잡겠습니다. 사람하고 뗏목을 하나의 개로 잡으면 지금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과 뗏목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내력이 되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지금 밀려간 거리를 구하니까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은 현재 외력이 제로입니다. 외력이 없어요. 외력이 제로니까 뭐가 안 변하는 거예요? 외력이 없으면 질량 중심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F는 자, 이 개에 작용했을 때 개 전체의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가속도인데 뭐예요? 얘가 외력이 0이면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0이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정지돼 있으니까 정지돼 있단 말은 질량 중심의 속도가 0이란 얘기고 처음에 계속해서 0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력이 없으면 질량 중심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질량 중심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왜요? 원래는 질량 중심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건데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질량 중심의 속도가 0이었고 계속해서 0이니까 위치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자 이 사람이 질량이 m이죠. 그럼 뗏목이 자 질량이 4m이에요. 그럼 뗏목의 뗏목은 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뗏목의 질량 중심 어디예요? 가운데죠. 이 가운데에 4m의 질량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도 점입자처럼 간주하면 자, 이 사람이 있는 처음 위치를 원점을 잡아서 0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4m인 물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쵸. 2분의 L의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이동할 거고 자,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보면 질량 중심이 변하지 않을 거죠. 질량 중심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뗏목이 왼쪽으로 이동한 거리를 이제 S라고 둘 건데 그러면 이 뗏목의 질량 중심도 만약 뗏목이 S만큼 이동하면 질량 중심도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S만큼 이동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뗏목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2분의 L 마이너스 S가 되겠죠. 이 길이가. 자 그러면 여기서 질량 중심의 위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질량 중심의 위치는 얼마입니까? m 전체가 5m이죠. 5m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0 사람 그 다음에 4m인 뗏목이 2분의 플러스 2분의 L의 위치에 있죠. 자 이거하고 이 위치하고 뭐 같아야 돼요? 나중에 5m분의 1에다가 자 사람은 m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그쵸? 사람의 위치는 L-S가 되죠. L-S 왜냐면 이 위치가 S만큼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사람이 있는 위치는 L-S입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뗏목은 4m의 질량에서 어느 위치에 있죠? 2분의 L-S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생각할 필요 없고 얘는 0이니까 자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왼쪽은 2L은 오른쪽에 L-S에 더하기 이쪽 L-M은 좀 날린 거예요. 자 그러면 2L 빼기 4S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날라가고 그쵸? 그러면 5S는 L이 되니까 따라서 S는 5분의 L이 되더라. 자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다음 11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강아지가 첫 번째 배를 떠난 후에 배 속력 VB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생각할 건데 이때 관측자를 개와 물과 이 배 바깥쪽에서 제3의 어떤 관측자를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 관측자가 볼 때 각각의 물체의 속도를 이제 따져줄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상대 속도 개념이 좀 나올 건데, 자, 먼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강아지하고 배로 구성된 개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과의 마찰은 아마 마찰이 없는 물이라 있죠. 이거는 그러면 배와 강아지를 하나의 개로 잡으면 외력이 X축 방향으로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앞에 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로 하면 물에 의한 마찰을 이제 고려하지 않으면, 자, 얘는 고립계, 즉 개에 작용하는 외력이 0입니다. 외력이 0이에요. 지금 강아지가 이 한쪽 끝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문제에 명확하게 주어지지는 않았네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처음 운동량, 배와 강아지로 구성된, 배도 정지해 있고 배도 정지해 있고 강아지도 정지해 있으니까 개 전체의 처음 운동량은 뭐가 되죠? 처음 운동량은 0이 될 겁니다. 그죠? 처음 운동량은 0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개가 강아지가 배를 떠나는 순간 배는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왼쪽으로 VB의 속력을 가졌다. 그리고 보면 부두를 향해 점프했고 배에서 볼 때 강아지의 속력이 VD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 배는 VB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G라고 합시다. G가 본 속도를 구할 건데, 자, 어떤 땅에 있는 사람이 보트를 봤더니 그 보트의 속도가 VB였어요. 그리고 보트에서 본 뭐의 속도가 강아지의 속도가 VD였습니다. 그죠? VD. 자, 근데 이거는 부호를 한번 고려를 해 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그러고, 지금 VB, VD는 속력이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지면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럼 지면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뭐는 강아지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VDB 더하기 VBG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땅에 있는 사람이 보면 강아지의 속도는 VD 빼기 VB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즉 배에 대해서 강아지가 VD로 움직이지만 배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람이 보면 이 강아지는 좀 더 느린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러면 운동량 보정을 쓰면 M에다가 G에서 본 강아지의 속도 VD 빼기 VB 한 거하고, 그 다음에 M에다가 VB를 한 것이 같은 거죠. 그러면 따라서 보트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계산을 하면 M 플러스 M의 VD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if 이 배의 질량이 강아지에 비해서 매우 크다고 하면 이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강아지는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VB는 0이 된다는 직관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고, 그죠?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결과가 맞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보면 강아지의 다리는 점프하기까지 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그럼 뭐 마찰이나 이런 거 싹 무시하면 걔가 배에 해준 일은 걔가 지금 포텐셜 에너지 변화나 열 에너지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2번에서 이게 1번이고 해준 일은 모두 배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나타나니까 해준 일은 외부에서 해준 일은 즉 강아지가 해준 일이고 그게 곧 뭐가 되냐고 하면 배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0이었으니까 최종 운동 에너지 M V B의 제곱이 강아지가 배에 해준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해준 일이 이 보트의 배의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니까. 자, 다음 12번 문제, 11번 문제하고 모양이 좀 비슷한데요. 자, 어쨌든 질량이 스몰 m인 강아지가 질량이 라지 m인 배의 왼쪽 끝에 앉아 있습니다. 정지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오른쪽으로 걸어갈 건데, 자, A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걔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강아지하고 배를 하나의 개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보면 물과 보트 사이의 마찰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배 왼쪽에서 오른쪽 끝으로 갈 때에 이 배와 강아지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내력이고 외력은 X축 방향으로 없기 때문에 X축 방향의 운동을 따져줄 때는 고립계라고 생각하면 문제 풀기가 수월해집니다. 즉 외력이 0이다. X축 방향으로의 외력이 0이다. 따라서 X축 방향으로의 뭐는 질량 중심의 가속도는 0이고 질량 중심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0이니까 질량 중심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처음에 배와 강아지가 모두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질량 중심의 속도는 0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질량 중심의 속도는 0이고 그 말은 질량 중심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죠? 자, 여기를 강아지가 처음 있던 이 위치를 원점으로 잡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부두 끝을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도 되지만 일단 강아지가 있는 위치를 한번 원점을 잡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강아지의 질량 중심은 라지 m인 질량 중심 여기죠. 2분의 L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질량 중심은 강아지의 질량 곱하기 강아지의 좌표 X축 좌표 더하기 배의 질량 곱하기 배의 X축 좌표, 이게 처음에 질량 중심입니다. 자, 나중은 어떻게 돼요? 자, 배는 어떻게 됩니까? 배는 그림을 보면 질량 중심이 원래 2분의 L에서 왼쪽으로 D만큼 이동했죠. 그러면 라지 M인 놈의 위치는 원래 2분의 L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D만큼 밀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으로 L만큼 갔지만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D만큼 배가 이동하는 왼쪽으로 D만큼 이동했죠. 밀렸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지금은 이 사람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보면 질량 중심은 각각 전에는 이러고 이동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됩니다. 요거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ml이고요. 왼쪽은 오른쪽은 ml md 더하기 2분의 1 ml md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소거가 되고요. 얘가 소거가 되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죠? D죠. D 넘기면 M 플러스 MD가 어떻게 됩니까? ML이 되죠. 따라서 D는 M 플러스 M의 ML입니다. 자,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라지 M이 스몰 m에 비해서 매우 크다면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D가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M이 스몰 m보다 매우 크면 D는 예상대로 거의 0 이렇게 구해집니다.
강아지는 만약 D가 2분의 L이면 도착할 수 있대요. 그러면 요거 그냥 넣으면 되죠. 그러면 B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B번 같은 경우는 그냥 식에 넣으면 m 플러스 m 분의 ml이 2분의 1l보다 작으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이보다 크면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보다 크면 도달하지 못하니까 조건이 바뀌어야겠습니다. 바뀌면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게 되는 비율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넘기면 이 m은 m 플러스 m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넘기면 m이 m보다 이렇게 될 때고, 따라서 m분의 m이 1보다 크면 m분의 m이 1보다 크게 되면 얘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즉 스몰 m이 라지 m보다 크게 되면 빠지게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13번, 14번 문제는 그냥 그 문서 솔루션으로 대체를 하고요. 15번 이제 쇠사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풀 건데요. 이 문제는 조금 따져줘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분석하고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지를 잘 봅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하긴 하지만 계산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자, A번 문제. 쇠사슬이 높이 Y만큼 감소한 순간 바닥이 이 물체에 작용한 힘. 자, 원래는 이 정도 L만큼의 높이 있었는데 얘가 그로부터 이렇게 사슬이 낙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쌓입니다. 만약에 이만큼 Y만큼 낙하했다면 여기 남아있는 놈은 L-Y만큼의 높이고 이만큼이 낙하한 놈이 밑에 쌓이게 될 겁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이런 경우에 어떤 외부에 주는 힘을 구할 때는 자, 기본적인 원리, 어떤 크기를 가진 물체, 모양이 변형될 수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그 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그 개 전체 질량에다가 그 개의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 이걸 알고 있죠. 그럼 개를 뭘로 설정할 거냐면 요 쇠사슬만 개로 설정할 거예요. 쇠사슬만. 됐어요. 그리고 요거가 자, 이거를 y축 방향의 좌표를 0으로 둘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개를 뭐만 두면 쇠사슬만 두게 되면 자, 이 개의 외부에서 이 쇠사슬한테 힘을 줄 건데 쇠사슬한테 힘을 외력에 해당하는 놈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힘을 주는 주체를 찾아봐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죠. 누가 힘을 주느냐? 주체. 먼저 쇠사슬에 힘을 줄 수 있는 건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위쪽을 플러스로 잡고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잡겠습니다. 방향을. 자, 그러면 지구가 이 쇠사슬에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아래쪽 방향으로 mg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닥이 작용한 힘은 F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MACM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F1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이 Y만큼 떨어졌을 때 이 쇠사슬의 질량 중심의 가속도만 구하면 되죠. 이 가속도라는 거는 ACM은 뭐예요? 이 개의 Y축 질량 중심의 좌표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 뭐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냐면 ycm을 구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기본 아이디어는 y만큼 내려오면 이걸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위에 L-Y만큼의 길이를 가진 이런 물체하고 그 다음에 Y만큼의 어떤 이런 기둥처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Y축만큼의 Y축 좌표죠. 그러면 L-Y의 질량 중심은 어디예요? 중간이겠죠. 이 중간에
뭐예요? L-Y 길이에 해당하는 쇠사슬의 질량이 여기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 밑에 있는 Y 길이에 해당하는 질량이 전부 다 뭐예요? Y축 좌표는 0인 두께를 무시한다면 0에 다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둘을 점입자처럼 간주해서 이 두 점입자의 질량 중심을 구하면 그것이 Y만큼 낙하했을 때 이 쇠사슬의 질량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A번 문제 풀 건데요. 자, 얘 선밀도가 균일하다고 하면 람다는 앞에서 썼죠. 전체 길이를 가지고 m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L-Y 길이, 요 길이만큼 이 길이에 해당하는 쇠사슬의 무게는 선밀도에다가 L-Y를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쇠사슬의 질량이 되죠. 그럼 그 질량이 전체에 어디 있다고요? 맞습니다. 2분의 L-Y 2분의 1 L-Y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하기 람다의 Y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 정도의 질량이 Y축 좌표 0에 모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전체 질량 뭐예요? M으로 람다 L 하면 M이 되죠. 전체 질량 M분의 1로 나눠준 게 뭐가 되냐면 YCM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YCM을 계산해보면, 얘를 여러분들 계산해봅니다. YCM을 계산하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L 빼기 Y에 더하기 2L분의 Y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럼 YCM을 한번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dt dyCM이죠. 그럼 이게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얘는 상수니까 0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dt dy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dt dy에다가 그죠? 하면 L분의 하면 L분의 2L분의 2Y 돼서 L분의 Y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dt분의 dy가 뭐를 의미하냐? dt분의 dy, y를 한번 미분한 건, 얘는 얘 한번 떨어지는 거죠. 여기 있던 쇠사슬이 떨어진 거예요. y만큼 낙하하면 얘는 자유낙하한 거 똑같죠. 그럼 이거는 그 끝지점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끝지점이 그냥 자유낙하해서 떨어지니까 속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거는 루트 2gy죠. y만큼. 이거 뭐예요? 자, 어떤 물체를 h만큼 낙하하게 되면 질량하고 무관하게 여기 있던 놈이 이만큼 떨어지면 속도가 루트 2gh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질량 중심의 y축 가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자, 요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한 번 미분했다 해서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y 닷 더하기 L분의 y의 y 닷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y2 닷, 그죠? 더하기 어떻게 되냐면 L분의 y 닷 뒤에 y 닷 하나 더 있으니까 제곱 더하기, 그죠? L분의 y의 y를 두 번 미분한 겁니다. 그럼 이제는 y를 두 번 미분한 건 어떤 뜻이냐? 얘가 이 끝이 자유낙하니까 이 자유낙하하는 가속도는 바로 중력 가속도 g입니다. 그죠? 지금 이 y는 플러스 값이에요, 지금. 그래서 중력 가속도도 플러스 값을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L-Y 할 때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줬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g 더하기 L분의 루트 2gy의 제곱이니까 2gy, 그죠? 더하기 L분의 y의 g,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저기 처음에 했던 요 식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mg 더하기 f1은 m을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mg 더하기 l분의 2mg y 더하기 l분의 mg y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날라가죠? 얘가 날라가죠. 그러면 계산 결과는 l분의 mg 3mg y가 되죠. 됐습니까? 이게 y만큼 내려온 순간에 어떤 힘 F1이 되는 겁니다. 그럼 B는, 자, F2는 완전히 내려온 순간이면 y가 얼마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L만큼 낙하했을 때죠. y 대신에 L을 넣으면 그 순간은 3mg가 되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요거 궁금한 상황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해 보아야 돼요. 다음은 16번 문제인데요. 자, 비료 수송 차량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비료 수송 차량이 있는데요. 자, 이 위에서 이제 수직으로 비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이쪽으로 5m/s로 움직이고 있는데 바닥에는 마찰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 얘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력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걔의 외력하고 걔에 작용한 이 비료 수상처만 걔로 잡으면 걔 외부에서 정하는 힘이라는 것은 뭐하고 같냐면 걔 단위 시간당 운동량 변화와 같죠. 근데 뭐하고 같아요? 이게 D의 mv인데 뭐가 안 변해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5m/s고 뒤에는 3kg이니까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퍼세크가 되니까 얘는 15N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시구라면 이렇게 되는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냥 정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술에 뭐 질량 이런 게 있겠죠. 얘는 뭐 힘을 주기 전이나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따라서 이 힘이 하는 일은, 이 힘이 외부에서 주는 힘은 1초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초 동안 3kg의 비료가 떨어지니까 1초 동안 수직에서 떨어지면 수평 방향 속도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초 동안 F 델타 T가 델타 V니까 델타 P니까 얘는 1초 동안 1kg의 물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0에서 X축 방향 속도를 5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은 5 곱하기 3, 그죠? 3 곱하기 5, 이게 나중 운동량이고 빼기 처음에는 X축 방향 0이니까 자, FEXT가 몇 뉴턴이라고요? 15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 힘이 준 충격량이라는 것은 뭐 하는 데 쓰인다? 네, 그렇죠. 1초 동안 F라는 힘을 1초 동안 주면 1초 동안 3kg짜리가 5m/s의 X축 방향 속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F는 15N이다. 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식을 꼭 쓰지 않더라도 운동량 원리, 걔에 작용하는 힘에다가 외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그게 전체 운동량 변화를 일으킨다. 1초 동안에는 3kg의 비료를 얼마예요? 5m/s의 속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따라서 15N이더라.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에 식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상황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일단 이제 마찰이 없습니다. 트랙에. 자, 이걸 유념해서 A1 물체 M1이 정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충돌 전에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죠. 그럼 A1 이 I는 자, 기준을 B가 있는 이 B, 자, 이 M2가 있는 이 위치를 높이의 기준,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으로 삼으면 M1의 총역학적 에너지는 M1GR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 더해야 되는데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M1GR이
이 개 전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M1, M2 정지해 있고 M2가 있는 위치가 높이의 기준이니까. 자, 그러면 충돌 후, 자, 충돌하면 역각지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운동량은 보존되죠. 그럴 때 M1 충돌 직전의 속도를 V1이라고 하면 M1이 여기 내려와서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때 충돌 직전의 속도를 V1이라고 하면 M1 V1 더하기 M2 곱하기 0, 이게 충돌 전이고, 충돌 후에는 두 물체가 하나로 움직이니까 M1, M2가 같은 공통의 속도 V로 움직인다. 따라서 충돌 후의 속도 V는 M1 더하기 M2의 M1 V1이 되죠. 충돌의 속도가 이거라면 충돌 직후에는 B의 위치에 있을 거고, 뭐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만 그 순간의 운동 에너지가 C를 향하는 그 높이 올라갈 때 역각지 에너지와 같죠. 따라서 이 F는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M1하고 M2를 더한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로 간주할 수 있고, 그런 물체가 어떻게 움직여요? 라지 V라는 속도로 움직이니까 얘를 제곱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충돌 후에 역학적 에너지는 V 대신에 넣으면 M1 더하기 M2의 M1의 제곱에 V1의 제곱이에요. 근데 V1은 뭐냐면 충돌 전 M1의 속도니까 M1 GR이 모두 운동 에너지로 변했을 때의 속도입니다. 따라서 V1은 루트 2GR이죠. 그리고 여기서 봐도 V1 제곱이 그냥 2GR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M1 더하기 M2분의 M1 제곱 GR이 됩니다. 그러면 차이는 델타 E라는 거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죠.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M1 더하기 M2분의 M1 M2 GR이 됩니다. 즉 에너지가 당연히 줄게 되죠. 충돌로 인한 열 에너지로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M2가 밑에 있는 M2가 M1에 대해서 M1보다 매우 크다면 M1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전부 다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충돌하거나 하면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정지해 있었겠죠. 자, 그럼 충돌 전에 모든 M1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 즉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에너지가 전부 다 열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M2가 M1보다 매우 크다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델타 E는 M2로 나눠보겠습니다. 마이너스 M2분의 M1 더하기 1, 그리고 위에는 M1 GR이 남죠. 근데 뭐는 M2가 M1보다 매우 크면 얘가 0이 되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M1 GR이 돼서 모든 이 에너지를 모두 잃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는 M1이 위에 있는 놈이 M2보다 매우 크다면 M2는 M1이 먼지가 하나 붙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 보면 거의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A번 문제를 우리가 환산질량 개념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가진 충돌 직전과 직후를 한번 살펴보면 충돌 전체 이제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하고 그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질량 중심으로 표시하는 거고, REL은 렐러티브를 해서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예요. 환산 질량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근데 지금 가다가 지금 두 물체가, 이거는 뒤에 있는 요 상대적인 거는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지만 한 물체에 대한 다른 물체의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로 봐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2분의 1 곱하기 하나의 물체에서 본 다른 물체의 질량, 한산 질량에다가 그 상대적인 속도의 제곱, 상대적
한 물체에 대한 다른 물체의 상대적인 속도의 제곱으로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 덩어리가 되는 거는 충돌 후에 상대적인 속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충돌 전에는 상대적 속도가 있다가 충돌 후에는 상대적 속도가 없으니까 충돌 후에 이런 에너지 변화는 총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대적 속도를 상대적 운동 에너지를 모두 잃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충돌 직전 내려왔어요. 자, 이게 M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M2예요. 자, 그럼 M1의 입장에서 보면 M2가 어떤 질량을 가진 놈으로 보여요? 2분의 1에다가 그렇죠. 뮤는 M1 더하기 M2의 M2의 질량을 가진 물체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가가는 속도가 V1이었죠. 그러면 M1의 입장에서 M2가 어때요? 자신한테 V1의 속도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다가 V1의 제곱을 해주면 이게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예요. 이만큼을 잃는다는 거예요. 충돌 후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M1 더하기 M2의 M1 M2 V가 뭐였어요? 루트 2GR이니까 2GR 제곱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크기가 M1 더하기 M2분의 M1 M2 GR 이만큼이 상대적 운동 에너지인데 이걸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B번 문제는 두 물체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C까지 도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서 물체가 초기 속도 V0를 가지고 자,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 처음 내려올 때 얘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1 V0의 제곱 더하기 M1 GR이 얘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고,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부딪히기 직전에 얘의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2분의 1 M1 V제곱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부딪히기 직전에 얘의 운동 에너지는 P제곱으로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P는 얘 운동량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은 2n분의 P 제곱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P가 MV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충돌 전 운동량이 P 제곱이고 P 제곱은 M1 V0의 제곱 더하기 2M1 제곱 GR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P가 그럼 이 P는 보존이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충돌 후에도 이 P는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이 한 덩어리가 되면 충돌 후에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는 원래는 2분의 1 M1 더하기 M2의 충돌 후의 속도 제곱인데 이걸 뭐라 쓸 수 있냐면 이 충돌 후에는 M1 더하기 M2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되는데 그때 P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돌 후에 얘가 운동 에너지는 이 M1 더하기 M2분의 P 제곱이 되죠. 이게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게 뭐하고 같아야 되냐? 최소한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M1 더하기 M2 질량을 가진 물체가 C까지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그쵸? M1 더하기 M2 곱하기 GR만큼 포텐셜 에너지보다 더 커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거를 계산하면 P에다가 P 대신에 뭘 넣고 이 값을 넣고 이 M1, M2를 넘겨가지고 정리해서 V0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문제에 대해 주어진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V0의 값이 뭐가 되냐면 2GR 곱하기 1 플러스 M1 M2의 제곱 빼기 1에 다음에 루트 값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48 m/s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계산한 값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18번 문제 질량 m인 대포로 질량 스몰 m인 포탄을 수평 방향으로 쏘았다. 대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마찰이 없는 수평 얼음판에서 포탄을 발사했을 때 포탄이 떠나는 순간에 포탄 속력은 V 자유였고 그다음에 지면에 대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쏘았을 때 포탄이 대포를 떠나는 순간에 속력이 V 고정이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사용된 에너지가 같았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같은 문제에서는 뭐예요? 가장 생각을 해둘 게 어쨌든 운동량 보존을 한번 써볼 거다. 운동량 보존을 쓸 거예요. 첫 번째 이제 V 자유를 구하기 위해서 자, 처음에 어떻게 됐었냐면 요렇게 됐을 겁니다. 요렇게 라지 M 위에 스몰 m이 이렇게 얹어져 있고 대포를 쏠 거예요. 그러면 이 외부에서 이 대포와 이제 그 다음에 포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정지해 있었죠. 정지해 있다가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 0입니다. 그죠? 0인데 얘가 지면에 대한 속도니까 지면에 대해서 대포가 이제 어떤 V의 속도로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포탄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 속도를 지면에서 봤을 때 속도를 V 자유로 하자. 그러니까 V 자유하고 V 고정 모두 지면에 대한 속도니까 이 사람이 본 거랑 본 속도예요. 그러면 자, 왼쪽을 마이너스 두면 마이너스 mv 더하기 스몰 m V 자유라고 한 것이 뭐가 돼요?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V는 m분의 스몰 m V 자유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총 에너지를 한번 볼 건데요. 그러면 나중에 2분의 1 m 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자유의 제곱한 것이 이 둘이 포탄을 쐈을 때 포탄 화약에 의해서 얘네들이 가지게 된 총 에너지가 되죠. 마찰이 없으니까 외부에 이제 어떤 에너지를 빼앗기는 게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V 대신에 금방 구한 m분의 스몰 m V 자유를 넣으면 2분의 1 m에다가 m분의 m V 자유의 제곱을 넣고 2분의 1 mv 자유의 제곱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고정했을 때 쐈을 때 속도를 v 고정을 했을 때 만약에 고정되어 있으면 대포는 안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포탄의 속도를 지면에서 보면 고정했을 때 포탄의 속도 제곱하면 이 식이 성립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용된 에너지가 같았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때는 대포와 포탄의 운동에너지를 다 고려해 줘야 되지만 대포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모든 에너지가 대포의 운동에너지로 바뀌니까 이 식이 성립할 겁니다. 얘를 정리하게 되면 V의 어떤 고정분의 V의 자유 제곱 해보면 자유의 어떤 제곱값이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라지 m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V의 고정분의 V의 자유의 어떤 비율이 루트 라지 m 더하기 스몰 m분의 라지 m. 만약에 대포의 질량이 엄청나게 크다면 V의 자유하고 뭐예요? V의 고정한 경우는 거의 같겠죠. 왜냐하면 질량이 엄청 크면 대포는 거의 그냥 고정된 거랑 똑같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포탄과 대포의 속력을 구하고 포탄이 대포로부터 벗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비 t 고정분의 t 자유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보면 자유로운 경우에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한쪽 끝을 기준으로 보면 요 똑같은 거리를 벗어날 건데요. 자, 뭐 어떻게 되냐면 요 끝을 기준으로 보면 이
누가 이 스몰 m이 얼마의 최종 v 자유가 얼마가 되는 거죠? 점점 일정한 속도가 하면 그쵸. 상대적인 최종적으로 v 더하기 v 자유의 속도로 이 포탄 끝 그 대포 끝을 떠나게 되죠. 상대적인 속도로. 그런데 얘가 일정한 속도가 둘 다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했다고 하면 평균 속도는 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요게 t 자유일 때 요 정도 길이를 떠나는데 걸리는 시간 하면 이게 바로 대포의 길이 l이고, 자유로울 때는 그냥 2분의 v 자유로울 때가 아니라 고정된 경우는 2분의 v 고정에다가 t 고정일 때 시간을 곱해주면 얘가 l만큼 떠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v 고정분의 v 자유의 b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v 고정분의 v 자유의 b는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 v가 위에서 이렇게 라지 m 분의 스몰 m v 자유임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플러스 라지 m 분의 스몰 m의 v 자유 곱하기 t 자유 그다음에 2가 빠졌죠.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분의 1 v 고정 곱하기 t 고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되죠. 따라서 이 둘을 갖다 놓고 t 고정분의 t 자유의 b를 구하게 되면 m 플러스 m분의 라지 m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m분의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둘의 b가 라지 m 더하기 스몰 m분의 라지 m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